안녕하세요. 혜성부동산 탭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 상생 임대인 또는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신문 10답이라는 자료를 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정도만 인상을 한다면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 2년 중에 1년을 갖다가 거주했다라는 그런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좀 확대 개편해서 비과세 거주 요건을 1년에서 이제 2년으로 이제 특례를 주고, 그 다음에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좀 늘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내가 이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해당이 되는가, 또는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또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신문 10답이라는 그런 Q&A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이제 신문 10답을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번 부동산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개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상생 임대인 개념은 이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할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차기로 임대인인데, 이거는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 인정 조건은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부억 원 이하 주택, 이게 이제 조건인데, 이 내용은 폐지가 되었는데,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그러니까 굳이 1세대 1주택자일 필요도 없고, 또한 이제 9억 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향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자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권 중 1년 인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중 2년 거주권 면제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적용을 안 했는데, 개선된 상황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한다고 해서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도 이제 늘렸고요. 적용 기한은 현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개선된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에 대한 전 내용을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신문 10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그다음에 장특공제 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아닙니다. 상생 임대주택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 결국은 이제 1세대 1주택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다주택자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1주택일 경우에서만 상생 임대주택에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으로 임대 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 삭제해서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래 이제 기존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계실 기준 다주택자는 상세 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해야지만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는 이렇게 좀 해놨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상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 준수.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직접 임대차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승계 계약을 인정하지 않냐?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 효과 등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 임대주택 순증 효과가 없다는 거죠. 승계를 받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승계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건 이제 불인정인 사유인데, 종전 임대인을이 임차인 병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이제 양도한 다음에 새로운 임대인 갑이 똑같은 임차인 병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승계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건 종전 임대인을이 임대인 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임대인을이 제3자랑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 병하고 이제 새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승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만 5% 이하만 인상을 준수하면 되는데, 그 이유로서는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취지상 임차인이 굳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위에서 얘기했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된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임대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임대인 동일, 임차인 상이한 경우인데요. 임대인은 이제 갑으로서 동일하고 임대료를 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제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일한 경우. 이건 임대인이 동일한데 임차인도 동일한 시점에서 임대료만 5% 인상했다. 그것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직접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예를 들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 있어도 되나요? 된답니다. 두 계약에 따라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공실을 몇 개월을 비워뒀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이런 시간적 공백이 있을 때도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임대인 갑이 몇 개월 후에 새로운 임차인 병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유형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종료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근데 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을 해주냐?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해당하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제 그 2년 뒤에는 2년 뒤에 양도했을 때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혜택을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년 중에 임대를 시작하는 분들은 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22년이기 때문에 보통 임대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 중에 이제 임대를 직전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는 분들은 2년이면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까지 2년을 늘려줘서 일단 그 기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 끝나는 시점에서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특례를 받아라. 그런 이유로 이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이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적어도 22년 12월 30일 또는 31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2년을 지나는 시점에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관한 내용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이 그 입주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더라도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주인이 나는 살 테니까 나가줘 이러면 갱신권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임차인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2년 거주요건을 받기 위해서 당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임차인 당신과 새롭게 이제 5% 이내 인상해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7번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 될 수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미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그 임대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감안했을 때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8번째,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차 받기 위해 각 호별로 세대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상 다가구 주택은 보통 밑에도 보겠지만 다가구 주택 자체를 1주택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호별로 이제 체결에 대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는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호별로 양도할 경우는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주거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다가구주택인 경우도 이렇게 호별로 이제 양도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지분별로 이 전체를 몇 명이 공유해서 지분별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각 지분은 이제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두 번째는 호별로 양도할 계획에 해당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이제 각 호별로만 이제 체결 여부를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2년은 어떻게 판정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에 최소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1년 6개월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이 기간을 채워야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임대차 계약도 뭐 당연하겠지만 의무기간은 2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사례별로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그 내용들을 실었는데요. 답변은 일단 해당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차 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차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계약기간은 2년인데 실제는 1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넘어가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고요. 두 번째 사례. 계약기간 2년인데 2년 2개월을 살았어요. 2년 2개월은 2년 넘겨서 2개월을 더 살았지만 1년 6개월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세 번째 사례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여기 보시면 1년 계약했으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도 이제 그 기간이 1년 6개월 넘으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 그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것도 사례별로 보면 첫 번째는 계약 기간 2년인데 실제 1년만 살았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계약 기간 1년인데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1년 계약인데 1년 2개월만 살았어요. 안 됩니다. 왜냐?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환경이 2년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것도 이제 실제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계약 기간은 3년했는데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뭐 인정이 되겠죠. 2년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2년 계약인데 2년 2개월을 살았어요. 이때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을 살았어요. 이때도 인정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묵시적 갱신인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실제 2년을 임대한 경우는 인정을 해주겠다. 신규 계약 체결이 없어도 묵시적 갱신으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안 되냐? 첫 번째 사례. 계약 기간 2년, 임대차 기간 1년. 2년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근데 1년만 살았어요? 안 되고. 계약 기간은 1년인데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안 됩니다. 다 2년 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그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사항에 따른 산정률,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전세보증금이 3억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전세로 전환할 때 이때도 임대료 5% 인상을 충족하려면 전세 보증금 1억 8,900만 원 이하로 설정이 된다. 이것도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을 통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본인들이 상생 임대인 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상생 임대인 제도에 따른 양도세, 거주요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가능하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